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셨죠? 오늘은요, 전 시간에 제가 2023년도 개묘년, 해운년에 대박 나는 나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2023년 내년 개묘년에 대박이 나는 나이, 대박이 나는 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띠를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개띠 당첨됐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정말 내년에는요, 대박이 나시겠어요. 어떻게 대박이 나냐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신령님 전에 기도를 해보니까요. 우리 개띠분들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착착 붙는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띠들은 착착 붙는다. 그러면 뭐가 착착 붙을까요? 여러분들 개띠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돈이 착착 붙고요. 인간이 착착 붙고요. 그리고 또 일이 착착 붙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우리가 돈이 생기려면은 어떠한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인수라는 게 들어와야지 나에게 금전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독불장군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어떤 누군가와는 항상 연결고리라는 게 있는데 나를 생할 수 있는 상생관계에서 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운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에 사실은 접어들었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래도 시기에 접어들었다. 운이 조금 이렇게 열리는 해운년의 기운이 이제 그때부터 3, 4년 전부터 운이 조금 이렇게 열려가기 시작되는 이 시점이었어요. 근데 너무 미비하게 열리다 보니까 이게 확 열렸으면 나 좋아 이렇게 좀 직감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그 운이 시작은 됐는데 열리긴 했는데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온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또 나쁜 건 없는데 내가 욕심만큼 확 좋아지는 건 또 없는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죠. 개띠분들. 근데요, 이게 터지는 게 이제 내년이에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기회가 왔죠.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미비하게 시작됐던 꽃망울이가 확 터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근데 아까 신령님께서 그러셨죠? 착착 붙는다. 돈이 착착 붙고 인간이 착착 붙고 그리고 또 기회가 착착 붙고 이렇게 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올 텐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대별로 조금씩은 운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2023년 개묘년 나이로 본다면, 내년 나이로 본다면, 지금 갑술생 개띠분들이 이제 30살이 되는 해운년이 됩니다. 올해 29살이었는데요. 그 29살에 우리가 흔히 뭐 보통 아홉수 하잖아요. 아홉수에는 조금 뭐 기운다, 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한 해로 보여져요. 29세. 올해의 갑술생 분들, 이제 내년에는 30세가 되죠. 30살이 되는데요. 올해 아홉수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내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뭐 갑술생 분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뭐 그렇게 뭐 방관하고 있지
뭐 좀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0살인데도 사업운도 아주 확실하게 당차게 들어와 있고요. 또 이분들이 문서로다가 결혼 문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는 30살에 결혼하면 좀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갑술생 분들이 내년에 결혼운이 많이 열리겠다. 혼인문이 열리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승진운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직을 하시더라도 좋다. 이직을 하시더라도 좋은 곳으로 가겠다. 그런 운이 펼쳐지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30세의 갑술생 분들은 내년 한 해가 정말 복이 많이 철철 넘쳐서 흐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년 나이로 42살이 되는 임술생 분들인데요. 조금 이렇게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5나이를 한번 뽑아봤어요. 30세부터 78세까지 내년 나이예요. 내년 나이로 30세부터 78세까지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조금 뒤처지는 게 42세 임술생 개띠분들이세요. 임술생 개띠분들은 좀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똑같은 개띠래도 운이 들어올 때 좀 처지고 좀 나쁠 때 더 나쁘고 뭔가 이렇게 기륭하복이 엇갈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륭하복이 엇갈려서 간다는 거는 내 인생 자체가 엇갈림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가지 않아.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뿌린 만큼 거두기는커녕 손해를 봐. 이런 게 임술생 개띠분들이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연월일시가 다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이렇게 성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거 일러드리는 거니까요. 42세 임술생 분들은 좀 개띠 나이 중에서 개띠 분들 중에서 조금 처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또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와 이제 올해 내년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에도 개띠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좋으나 임술생 42세 개띠 분들은 조금 처짐이 있겠다. 아니 개띠 좋다는데 난 왜 이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조금은 처지니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아지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좀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하나하나 돌다리를 좀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54세가 되시는 경술생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최고의 대박 나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정말요, 경술생 분들은요, 정말 초년부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뒤늦게 터지시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50이 돼서부터 말년보 근데 어렸을 때 터졌다가 예를 들면 말년에 안 좋으면 좀 불행하잖아요. 차라리 초년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해도 말년이 돼서 조금 내가 이렇게 윤택한 삶이 오는 게 복이 있는 게 좋은데 이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초년 중년에 내가 심어놓은 종자를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54세 경술생 분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 바르게 생활하시고 성실하게 생활하신 분들이 반드시 꽃을 피우는 해운년이 2023년 내년 개묘년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한턱 쏴야 될 거예요. 아마 뭔가 한 방이 내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무언가가 아까 신령님이 말씀하신 착착 붙는 게 돈으로 붙고 사람으로 붙고 기회가 나에게 붙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좋네요. 내년에 경술생 분들은요, 부동산의 문서운도 활짝 열려 있고요. 좋은 쪽으로. 이 부동산의 문서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거나 팔거나 다 좋습니다. 어떤 곳에 뭐 이렇게 이동 변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계획하신 분들은 조금 한두 달 아니면 지금 이제 내년운이 벌써 시작은 됐지만 그래도 내년에 시작하시면 확실한 거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뭔가 지금까지 계획을 했던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시작하셔서 바로 터트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운이 아주 세차게 들어옵니다.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니까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넘기면 내 운값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맞이 꼭 가세요. 이거는요, 그냥 운맞이가 아니라 지금 신령님이 대운맞이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정말 대운맞이가 뭐 술창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운들 꼭 받으셔서 더 대박이 나셔야 되니까 운 받읍시다. 다음은 이제 66세가 되는, 내년에 66세가 되는 무술생 개띠분들이에요. 근데요, 이분들은요, 올해까지 뭐 좋다고 맨날 해도 안 좋고, 맨날 그렇게 뭐가 힘든지, 무술생분들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정말 내가 숨통이 트인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내년 66세가 되면요, 정말 내가 진짜 이날을 기다렸어. 내가 정말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이 있었나?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2023년 개묘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66세 되시는 무술생 분들도 정말 운이 개떡같이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비껴가는지, 남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신데요. 66세가 돼서 꽃을 피우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점사를 따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신청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실패하시면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2023년도 개묘년에 78세가 되시는 병술생 개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 노욕이라고 했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사람은. 근데요, 이분들은 평생이 욕심쟁이로 사셨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그만큼 재물운도 강하세요. 지금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 뭐 단연코 1, 2를 이렇게 다툴 정도로 78세가 되시는 병술생 개띠분들은 정말 욕심도 많으시고 재운도 가득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웬일인지 문서운이 보이네요. 문서운. 내년에 뭐 예를 들면 이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는 문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다 좋은 문서로 들어오는 걸로 보이니까요. 문서의 이동 변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문서 운이 활짝 열리신 걸로 보이니까요. 문서를 정리하거나 새롭게 뭐 이렇게 이동 변동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뭐 지금 있는 문서를 정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아무 상담 없이 괜찮은데요. 만약에 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적인 거든 뭐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문서를 잡으시려고 할 때에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항상 터의 기운을 보셔라, 이거죠. 터의 기운이 본인이 갖고 있는 운을 활약을 못할 때도 터의 기운만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의 기운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더 발복을 하고요. 좋은 터에 갔을 경우에. 근데 내가 좋은 운인데도 터가 안 좋으면 내 운을 깎아먹어요. 아무리 좋은 운이신 분들도 나쁜 터에 가서는 뭐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운을 꼭 그 터의 기운을 꼭 살펴보셔라 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운이 나쁘신 분들도 터의 기운이 좋으면 그 보충이 되거든요. 내 운을 조금 채워갈 수 있는 이렇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는 꼭 짚고 가세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뭐 직장의 터는 볼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뭐 이렇게 그런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터를 보시고 가시고, 내가 이렇게 숙식을 하는 집에서 거주를 하는 거주를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의 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자가 되는 터도 있고 그지가 되는 터도 있고, 돈이 자꾸 나가는 터도 있고요.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나가는 터가 있고, 그리고 돈이 꽉 막혀서 들어오질 않는 터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은 반드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니까요. 훑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짚고 다니세요. 이사를 하실 때마다 터의 주소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하신 다음에 계약을 나중에 좋은 곳으로 찾으신 다음에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들 이렇게 계약 다 하고 나서 이거 여기 어때요?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늦었잖아요. 만약에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경우에는 바로 또 옮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의 기운은 항상 짚어보고 가시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내년에 정말 좋은 띠 분들, 제가 이렇게 몇 띠 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개띠 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많으신 분들,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또 진척이 되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발전이 되셔서 이렇게 승승장구 하셔야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기회가 왔으니까요. 정말 기회를 꽉 잡으려면 우리가 운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당이니까 운 받아라가 아니에요. 무당들도 운이 들어왔을 때는 운맞이합니다. 내가 오롯이 운값을 못할 경우에는 그 운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왔어도 내가 내 것이 되지 않듯이, 운을 더 배로 터트리시려면, 운을 더 극대화시키시려면 운맞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양력으로는 11월인데요. 음력으로는 10월 상달이라고 하죠. 벌써 내년의 기운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좀 영리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내년에 운이 좋다고 내년에 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지금 다 운이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맞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앞서가세요. 그때 가서 1월 1일 땡 한다고 운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2023년도에 대박 나시네요. 운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운이 시작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건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보다 3개월, 4개월 빨리 가세요. 빨리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운을 더 빨리 받고 좋은 일을 먼저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들보다 더 대박 날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개띠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정말 하시는 일들 대박 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정말 대박 나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띠로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월에 하는 행사가 있었죠. 지금 양력으로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접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합동으로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 천도제는요,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만조상 천도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조상 천도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극락강생 시키기 위해서
천도제라는 걸 하죠. 이건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진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 망자를 위해서 극락강생시키는 이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진옥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옥기를 진행을 할 때에 1인이 돌아가시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이 진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1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천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끝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예전부터 돌아가실 때 바로 천도를 해드리고 또 돌아가셨을 때 바로 천도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근데 어떤 분은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못 해드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뜨린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천도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금액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몰라서도 못 찾아드리는 게 이 조상님의 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조상 천도라는 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만조상 천도라는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생소하게 만조상?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만조상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1대부터 5대까지 이 조상님들을 만조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위에 조상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 만조상 천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대부터 5대까지 진행을 한다. 근데 1대부터 5대까지 진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6대도 해드리고 7대도 해드리면 좋은데요. 6대부터는 그다지 지금 산 사람, 우리 자손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5대까지 만조상 천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천도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엄마, 아버지,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동생, 엄마의 동생, 이렇게 예를 들면 친가, 외가를 아무나 이렇게 막 섞어서도 안 되는 게 이 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씨 집안은 박씨 집안,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이렇게 줄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이 좀 생소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자꾸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줄력을 잡는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친가면 친가의 줄력을 잡고 또 외가면 외가의 줄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씨 집안, 친가가 박씨야. 그러면 박씨 집안의 줄력을 잡는다. 또 만약에 외가가 김씨야. 그러면 김씨 집안의 줄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만조상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6대부터는 그닥 영향이 없다. 5대까지는 영향을 준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손에게.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천도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은 기껏해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몰라요. 증조까지만 가도 잘 모르고 고조까지만 가도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까지 자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만 돌아가셔서 천도를 했어요. 엄마 돌아가셔서 천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손이, 손자, 손녀가 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못하는 판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챙기는 분은 그닥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자에서 부모 때까지만 우리가 천도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위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도 있고 고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천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5대까지라고 했는데요. 그 우리가 5대까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도가 안 돼 있으면 그 누군가가 자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점사를 보러 가면은 할머니가 앞장을 선다, 할아버지가 앞장을 선다, 혹은 자살한 귀가 앞장을 선다, 나한테 붙어 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죠. 그걸 찾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 때까지 천도를 잘 한들 내가 왜 자꾸 일이 안 되지? 저는 다 천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천도 하셨나요? 그러면 천도 다 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기껏해야 부모자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건 그 위에 5대까지인데 내가 기껏해서 잘한다고 하신 분이 부모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거는 사실은 1인의 개인 천도만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죠. 그러면 돈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 만조상 천도를 할 때에는 더 많이 들어요.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수천만 원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게 왜냐면 그 집안의 줄력을 잡아서 만조상 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 거예요. 일이 많거든요. 근데요, 이 만조상 천도를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합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야 또 이렇게 그 다음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드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누구누구 아버지 해야 돼요. 어머니 해야 돼요. 할머니 해야 돼요. 금액적으로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까지만 한다면 또 거기에서 또 탈이 나기 때문에 그 외에 5대까지에서의 탈이 나기 때문에 하고도 왜 안 풀릴까요? 왜 저는 잘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제가 조금만 힘을 써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만조상 천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4월 16일 날 양력이에요.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안 한다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희 엄마만 하면 안 될까요? 아빠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조금 가는 길이 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어떠한 복을 받든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할 때 내 앞길이 잘 나가게 되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요. 부정이 끼면 청소를 하고 부정을 치우고 또 뭔가가 애군이 끼면 애군을 치워야 되는데 근데 이 천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면 내 앞에 장애물이 된다. 그분들이 일부러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장애를 주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가셔야 자손이 잘 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운맞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운맞이를 이제 올해 만약에 뭐 점사를 봤는데 올해 운이 좋아. 그래서 정말 대운 들으셨네요. 운맞이 좀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근데요. 운맞이를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막 몇 번을 했는데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으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운맞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운맞이 10번 하는 것보다 운맞이 20번 하는 것보다 이 조상님 천도를
한 번이라도 해드리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공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조상의 친가와 외가의 조상의 줄력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대에서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주는 조상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만조상 천도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으시라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흔히 지금 이제 윤 2월이라고 합니다. 윤달이 이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제 음력으로 하면은, 양력으로 하면 뭐 30일이나 2월달 제외하고는 30일이나 31일까지가 있는데, 보통 음력은 뭐 28, 9일이라서 이제 30일 안쪽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날짜를 채워서 어느 달인가에 뭐 2월이든 3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이렇게 끼워 넣게 되죠. 음력으로. 한 3, 4년에 한 번씩 끼워 넣게 돼요. 이 음력과 양력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이제 윤달이라는 건데요. 근데 윤달이 뭐 5월이나 7월이나 8월에는 흔히들 많이 옵니다. 근데요, 윤 2월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 의미가 다르냐면 윤 2월에 그닥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요, 우리가 윤 2월에는 어떤 달이라고 합니까? 영동달, 영동할매달,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2월달, 윤 2월에 음력 2월이에요. 음력 2월에는 조금 애군액사를 푸는데 가장 좋다. 그리고 영동할매가 심판을 하는 달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 2월에는 굉장히 그런 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푸는 데에는 음력으로 2월달이 굉장히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2월달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윤 2월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윤 2월에 똑같이 이렇게 나쁜 어떤 거를 치우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 조상님을 극락강생 시키는 이 천도제가 또 효과가 만점이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윤 2월에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윤달에 뭐 산소 이장, 산소 합장, 혹은 뭐 화장,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그게 탈이 없다 해서 이제 윤달에 행해지는데, 특히나 이제 윤 2월엔 좋다고 해서 미리들 많이들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이 윤달에 한다고 과연 탈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윤달에 안 해서 그렇게 집안에 탈이 났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윤달에 뭐 결혼식을 하면 좋다, 뭐 집안 수리를 하면 좋다,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달이라도 날짜를 꼭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달에 만조상 천도를 하는 거는 더더욱 뜻깊은 일이고 또 잘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윤달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달에 이렇게 만조상 천도를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운맞이를 10번 하는 것보다 조상님 천도 한 번 하는 게 효력이 더 있더라, 더 운받은 것보다 운이 좋아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가와 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한쪽 뿌리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두 쪽 뿌리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만약에 본인이 결혼을 하셨으면 본인의 친가 외가, 또 남편의 친가 외가, 이렇게 내줄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고, 제가 정말 뿌듯해요. 이런 일을 할 때, 알아주시는구나. 힘든데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운맞이보다도 효과가 좋은 조상 천도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상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발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소 바람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산소의 이제 이장이나 합장이나 화장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 이런 탈이 분명히 윤달이라도 탈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천도를 하시고 하셔라. 혹은 하셨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하시고 난 후에도 조상 천도를 하면 탈이 없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 이제 꼭 이런 산수의 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집안에 딸밖에 없어요. 혹은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있는데요.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좀 여력이 안 돼서 집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혹은 이제 집안에 조금 단명수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단명수에 많이 일찍 가시는 분들, 또 집안에 자살로 가신 분들이나 타살로 가신 분들이 있는 분들, 또 혹은 어린 나이에 자꾸 이렇게 사망하는 집안에 이렇게 형제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또 결혼을 못하고 청춘에 가신 분들, 우리가 몽달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몽달귀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 못하고 가면은 나중에 죽어서도 왜 영혼 결혼식 해주잖아요. 왜냐면 이 이승과 저승이 있는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구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구천에 코가 걸려요. 그래서 구천을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구천이라는 곳에 코가 걸리기 때문에 이 코가 걸려서 거기에서 뺑뺑뺑뺑 구천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저승을 가야 되는데 그 편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어떤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몽달귀도 마찬가지지만 구천에서 잡힌다. 구천을 떠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하면 안 되고요. 결혼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한 번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구천에 떠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천도라는 건 들어봤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천도를 한번 우리 조상님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분들, 또 지금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으로 조금 부진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이 부진하신 분들, 또 집에 자꾸 줄초상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누가 장남자손이 간다든지 누가 어머님이 또 간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가신다든지 이렇게 줄초상이 자꾸 나는 집안들,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천도를 해서, 왜냐면 천도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망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줄초상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자꾸 줄초상이 난다는 거는 사자가 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사자가 그 집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초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야 탈상이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나도 자꾸 집안에 우환이 끓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3년 안에 이렇게 줄초상이 자꾸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는 그 사자바람으로 인해서 사자가 같이 떠야 되는데, 같이 망자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사자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줄초상이 나고 집안에 우환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천도예요. 천도를 하면은 이 사자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줄초상이 자꾸 나시는 분들, 자꾸 행액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단명수가 있거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이런 천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자꾸 부부간에 이별 공망이 많아요. 뭔가 모르게 자꾸 티격태격합니다. 그런 분들도 조상천도를 해드리면 어느 조상에선가 이렇게 또 보듬어 주거든요. 그래서 또 화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제구설, 지금까지 잘 있다가 관제구설에 많이 휩쓸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우환이 끓으시는 분들, 혹은 요즘에 들어서 막 교통사고가 자꾸 나,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는 것 같아. 혹은 꿈을 자꾸 이상한 꿈을 꿔. 조상님이 나오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꿈에 누군지 모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보여. 뭔가 섬뜩해. 느낌은 안 좋아. 어쨌든 이렇게 악몽을 자꾸 꾸시는 분들, 또 귀문이 열리신 분들, 귀문도 귀신의 장난이죠. 그래서 귀문이 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통틀어서 정말 종합적으로 좋은 방법이 조상님 천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조상님 천도도 한 분 한 분 하시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짜가 얼마 없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집안의 한 줄력이라도 제가 더 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 해드리고요. 정말 대박들 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